이제 이어서 뭘 좀 보시냐면은 지지물을 보세요. 자, 지지물이요.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명 전봇대. 그지만 우리 책 어디에도 전봇대란 표현은 없습니다. 잘 봐줘야 전주란 표현은 가끔 보여져. 전주라는 표현은요. 그러면 일단 이 지지물의 종류는 첫 번째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그 다음에 철주, 그 다음에 철탑. 이렇게 네 가지죠. 네 가지요. 우리 전력에서는 항상 이 지지물에서는 시험에서 가끔 보이는 것이 바로 철탑이 가끔 보이죠. 철탑. 그리고 비종 지지물의 종류가 가끔씩 나옵니다. 목주하고 철근 콘크리트 지지물은 우리 전력시험에서는 거의 안 보이죠. 항상 법규에서 시험 나오죠. 그럼 먼저 이제 목주입니다. 목주. 글자 그대로 나무로 만든 지지물이죠. 예전에는 목주가 참 많았죠. 근데 요즘은 거의 목주는 우리 눈에 띄질 않죠. 법규상은 농사용 전선로나 군의 전선로에서 목주를 쓴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나무를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죠. 잎이 넓적넓적한 거 뭐라고 합니까? 화렵수. 잎이 뾰족한 거 침엽수. 주로 잣나무, 전나무 같은 침엽수가 가지가 적죠? 그잖아요. 화렵수에 비해서 분명히 침엽수가 가지가 적죠. 그리고 이게 쫙쫙 올라가잖아요. 이런 침엽수 나무를 베어다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에 절인 다음에 이걸 지지물로 사용하죠. 그런데 항상 이 나무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직경이 뭐요? 줄죠. 줄죠. 그때 항상 이 목주는요, 지지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끝부분 지름이죠. 이걸 말구란 표현을 쓰죠. 말구. 끝부분을요. 이 말구 지름이 일반적으로 10cm 이상인데 최소는 9cm 이상입니다. 9cm 이상. 최소는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0cm 이상이죠. 물론 보완 공사를 실시할 때는 12cm 이상입니다. 보완 공사. 그러니까 법규상 군의 전선로나 농사용 전선로일 때는 최소 9cm 이상, 일반 전선로에서 쓸 때는 10cm 이상, 보완 공사를 실시할 때는 12cm 이상. 그러면 이 보완 공사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이 법규 프린트물을 다운받아서 암기하다 보면은요, 저고압 보완공사, 저고압 보완공사, 제1종 특고압 보완공사, 제2종, 제3종
특고와 보안공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보안공사의 의미가 뭐냐면요. 전선로를 시설할 때 모든 시설 기준을 한 단계씩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지물은 좀 더 튼튼한 걸 쓰고 전선은 좀 더 굵은 걸 쓰고 경관은 좁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시설 기준을 강화를 시킬 때 뭐라고 한다? 보안공사.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봐요. 항상 우리가 이 목주라는 지지물을 전선로에 시설할 때 항상 말구 지름은 얼마? 최소 농사용 전선로나 군의 전선로 9cm, 일반 전선로 10cm, 그 다음에 보안공사 12cm인데 문제는요. 여기 봐요. 항상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요 지름이 나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가하죠. 물론 공장에서 제조 과정에서 일정하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당연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올수록 뭐요? 직경이 커져야죠. 바로 이 지름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항상 목주는 1000분의 9 이상이에요. 1000분의 9 이상. 1m가 100cm고 1m가 1000mm죠. 맞나요? 1m가 1000mm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1m 내려올 때마다 0.9cm씩 커지란 얘기예요. 0.9cm씩 커지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요 말구 지름이 현재 10cm라고 봐요. 10cm. 근데 요 지지물의 전체 길이입니다. 이게 12m라고 봐요. 12m. 우리가 지지물을 땅 위에 세우는 작업을 뭐라고 합니까? 건주공사라고 그래요. 지지물을 땅 위에 세우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건주공사. 건주공사가 끝나면 여기에 완철을 붙이고 완철 위에 애자 등을 설치하는 작업 뭐라고 하느냐? 장주공사라고 그래요. 장주. 그래서 지지물 위에 애자, 그 다음에 완철 이런 것들이 설치된 그림을 뭐라고 합니까? 장주도라고 하잖아요. 장주도. 그 다음에 장주공사가 끝나면 다발로 된 전선을 풀어서 완철 위에다가 척척 걸치는 작업을 뭐라고 하느냐? 연선이라고 그래요. 연선. 그 다음에 연선 작업이 끝나면 시메라라 불리우는 장성기를 통해서 전선을 팽팽히 당겨서 고정을 시키는 작업을 뭐라고 하느냐? 긴선이라고 그래요. 긴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와 같은 목주는 건주공사 시 땅에 매입되는 매입 깊이입니다. 매입 깊이. 항상 전체 길이 곱하기 얼마냐? 6분의 1 이상을 묻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봐요. 현재 이 목주가 길이가 얼마요? 길이 얼마? 12m. 그러면 12 곱하기 얼마? 6분의 1. 적어도 땅에 묻히는 부분에 요 길이는 얼마?
얼마? 2m.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요? 그런데 현재 말구 지름이 몇 cm예요? 몇 cm? 10cm. 그렇다면은 대지와 만나는 부분에서의 요 목주, 직경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있죠? 10 플러스 0.9cm가 몇 개? 몇 개? 10개. 10m니까요. 이해갑니까? 최초의 말구지름이 10cm, 1m 내려올 때마다 0.9cm 증가하네요. 그러면 대지와 만나는 부분은 10m 아닙니까? 0.9, 10m. 그랬더니 몇 cm? 19cm 이상. 이런 식으로요. 주로 공사기사나 공사산업기사 2차 실기시험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가끔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철근, 콘크리트 지지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지지물. 말구지름은 일반적으로 14cm 이상. 현재 14cm, 17cm, 19cm 등이 이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름 증가율. 얼마? 75분의 1 이상. 75cm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1cm 증가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전력에서는 시험 안 나옵니다. 법규에서. 뭘 좀 기억하냐면은 이 철근, 콘크리트 지지물은 기본적으로 A종과 B종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A종과 B종. 그러면 A종의 정의는 뭐냐? 길이 16m 이하. 설계 하중. 6.8 킬로 뉴턴 이하의 것. 그 다음에 A종 이외의 것을 다 뭐라고 하느냐? B종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뭐 길이야 다 아는 말이고요. 그죠? 길이야. 그런데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무슨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설계하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킬로 뉴턴이 있죠. 킬로 뉴턴은 뭐예요? 힘의 단위죠? 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1kg 중이죠. 1kg 중이에요. 이게 의미가 뭐예요? 1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9.8 메타 퍼 세크 제곱이죠. 9.8 메타 퍼 세크 제곱. 이게 뭐예요? 중력 가속도. 그래서 의미가 뭐냐? 1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9.8 메타 퍼
세크 제곱만큼의 중력, 가속도를 받는 힘의 크기죠. 한마디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고려한 거죠. 이걸 우리가 물리에서 9.8 뉴턴이라고 정의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1 뉴턴은 얼마다? 9.8분의 1 킬로그램 중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단위가 킬로 뉴턴일 때는 여기에 10의 3승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실제로 법규를 공부하다 보면은 미터, 센치, 미리 제곱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킬로 뉴턴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킬로 뉴턴의 의미 정도는 아셔야죠. 킬로 뉴턴의 의미 정도.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설계 하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지지물을 이렇게 땅 위에 세웁니다. 뭐라고 한다고 써요? 건주. 이렇게 건주 공사를 할 때 이 지지물 자체 무게로 인해 대지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 중량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자중이라고 하죠. 자중.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설계 하중은 절대로 지지물 자체 무게가 아닙니다. 이거 무게가 아니에요. 일단 지지물을 땅 위에 세울 때 지지물 자체 무게, 중량으로 인해 대지에 가해지는 힘의 세기를 뭐라고 한다? 자중.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완처를 올리고 애자등을 설치하겠죠. 지지물 위에 완철이나 애자 올라갔죠. 뭐라고 합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적재하중.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이 와서 여기에 눈이 잔뜩 쌓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빙설하중이라고 하죠. 근데 지지물을 설계할 때는 이 빙설하중은 고려 안 합니다. 여기에 눈 쌓여봤자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신 이 빙설하중을 반드시 고려할 때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 이제 여기에 눈 쌓이면 이거 무시해요, 못해요? 못하겠죠. 길이가 기니까 이제요. 그래서 전선에서만큼은 빙설하중을 고려하는 거죠. 그러면 봐요. 이제 자중 있죠. 적재하중 있죠. 빙설하중 있죠. 물론 고려 안 한다고 써요. 그지만 여기에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풍압하중이죠. 바람에 의한. 실제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풍압하중이잖아요. 아름드리 나무도 태풍 큰 거 하나 오면은 뚝뚝 부러지잖아요. 전에 그 태풍 큰 거 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컨테이너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가 지지물을 설계할 때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뭐냐? 풍압하중이에요. 지지물 설계 시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뭐다? 풍압하중. 바로 이와 같은 자중이라든가 적재하중이라든가
빙설하중이라든가 풍합하중 같은 전체를 다 고려한 게 뭐다? 설계하중이에요. 아시겠어요? 설계하중. 예를 들자면은 적재하중이나 자중은 대지로 작용, 풍합은 옆으로 작용. 이 전체를 다 더한 게 바로 뭐다? 설계하중. 그래서 설계하중이 6.8kN 이하인 것을, 길이는 16m 이하이면서 뭐라고 한다? A종. 나머지를 다 뭐라고 한다? B종. 그렇다면은 A종이 튼튼한 거예요? B종이 튼튼한 거예요? 뭐가? B종이 튼튼한 거죠. B종이.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철주가 나오는데, 이 철주는 마찬가지로 A종과 B종이 있죠. A종은 강관이나 강판, 조립주.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뭐라고 하냐? B종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B종이 A종보다 더 튼튼한 거예요. B종이. 철주는 우리가 법규에서도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일단 철주도 A종과 B종이 있는데, 강판이나 강관, 조립주를 A종, 나머지 것을 뭐라고 한다? B종.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A종보다 B종이 뭐예요? 더 튼튼한 거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뭡니까? 철탑이죠. 그런데 이 철탑은 먼저 철탑의 생긴 모양에 따른 분류죠. 과거에 공사 쪽 실기시험에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5개 철탑이 나오면서 명칭을 적으라고 나온 적이 있죠. 5개의 그림이 나오면서요, 명칭 적으라고. 자, 제가 그림 그릴 수 없으니까요, 교재를 보시면서요, 먼저 첫 번째 뭐냐? 사각형 철탑. 사각형 철탑. 뭐 사각철탑 이렇게도 표현하죠. 사각철탑 또는 사각형 철탑.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철탑이죠. 대지와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를 띠는 거죠. 서로 마주보는 네 면이 동일한 모양과 동일한 강도를 가진 철탑이죠. 오늘 집에 가시면서 중랑천변에 뭐가 있습니까? 철탑이 있죠. 바로 그게 요 사각형 철탑이에요. 서로 마주보는 네 면이 동일한 모양과 동일한 강도, 대지와 만나는 부분이 정확히 정사각 형태를 띠는 거죠. 두 번째, 구형철탑 또는 방형철탑이라고 하죠. 구형철탑, 방형철탑. 주로 학생들이 배우는 책자에서는 방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한전 책자 등에서는 구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구형이요. 이 철탑은 항상 서로 마주보는 두 면이 동일한 모양과 동일한 강도, 대지와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를 띠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두 면, 마주보는 두 면끼리 동일한 모양과 동일한 강도. 교재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세요. 실제 그림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우두형인가요?
우두형인가요? 우두형. 바로 이 우두형 철탑. 지금 이 우가 뭐예요? 소우자예요. 소우자. 두자는요. 머리 두자. 철탑에 생긴 모양이 소머리 형태라고 해서 우두형 철탑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 기억할 사항은 주로 산악지대에 1. 훼손용 철탑. 산악지대에서의 일회선용 철탑. 저기 8단 가면은 검단산이 있잖아요. 그 검단산 위에 보시면은 지나가는 철탑이 요 우두형 철탑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 회전형 철탑이죠. 회전형 철탑. 바로 철탑의 중앙부를 약 45도 회전시킨 형태라고 해서 회전형 철탑.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형 철탑이죠. 다른 말로 겐트리 철탑. 여기 문은 한자로 문자예요. 문자. 이것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어디? 전차 선로 등에서 많이 보죠? 그잖아요. 전차 선로 등에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공사기사나 공사산업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 모양 보고서 구분해서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주로 우리 전력에서는 이 정도가 시험 나와요. 요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요거 봐요. 이렇게 지짐을 네 가지를 봤는데요. 일단 목주는 A종, B종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철근 콘크리트 지지물은 A종과 B종이 있죠. 철주도 A종과 B종이 있죠. 그때 목주나 A종은 뺍니다. 목주나 A종은 빼고 뭐만? B종. B종 철근 콘크리트주, B종 철주, 그리고 철탑. 요겁니다. 요거 B종 철근 콘크리트 지지물과 B종 철주, 그 다음에 철탑. 이걸 용도 및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죠. 요거 마찬가지로 주로 전력에서도 가끔 시험 나오지만 주로 전력보다는 법규에서 시험 나오는 거죠. 법규에서. 며칠 전에 전력 시험 나왔죠, 이것도. 그죠? 답이 내장형인가요? 내장형.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력에서도 시험 나오지만 주로 법규에서 많이 나오죠. B종 지지물과 철탑을 용도 및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직선형. 직선형. 이걸 일명 A형이라는 표현을 쓰죠. A형. 이걸 일명 A형이라고 그래요. 수평각도 몇 도? 몇 도? 3도 이하. 그러면 여기서 수평각도 3도 이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요. 이 3도라는 것은 이렇게
경사삼도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이런 경사삼도의 의미가 아니란 얘기 이건. 그럼 무슨 의미냐? 우리가 지지물을 표현할 때 목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심벌을 이용해요. 이건 목주. 근데 이건 철근 콘크리트 지지물을 의미합니다. 반 잘라서 새카맣게 칠하면 이건 뭐다? 철근 콘크리트주. 얘는요 목주란 얘기예요. 목주. 지금 철근 콘크리트 지지물로서 비종입니다. 비종. 전선로가 이렇게 쫙 이어지는 거죠. 완전히 이거 뭐예요? 일직선이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 커브가 없고요. 완전히 직선. 이렇게 일직선 형태일 때가 수평각도 0도가 되는 거예요. 0도가. 그렇다면은 이 3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선로가 이렇게 꺾인다고 봐요. 꺾인다고 이렇게. 이해갑니까? 꺾인다 보면은 요 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사 개념이 아니에요. 경사 개념이 아니고 전선로가 쭉 가다가 꺾여주잖아요. 이렇게요. 그 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3도 이하일 때 뭐라고 한다? 직선형. 두 번째, 각도형입니다. 각도형. 이 각도형은 경각도형이 있고 중각도형이 있죠. 경각도형을 일명 B형이라고 하죠. 얘를 일명 C형. 항상 B형은 요 각도가 3도 넘고 20도 이하. 얘는 20도 초과.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나왔습니까? 인류형이에요? 내장형이에요? 인류형. 이걸 일명 뭐라고 합니까? D형. 이 인류형은 전 가섭선을 인류하거나 전선로가 끝나는 곳, 전 가섭선을 인류하거나 전선로가 끝나는 곳. 지금 인류의 의미가 뭐냐? 잡아 끌어서 억류한다는 얘기예요. 잡아 끌어서 억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요거죠? 전 가섭선. 의미가 뭐냐? 지짐을 위에 보면은 전선만 있는 게 아니고
전선만 있는 게 아니고 맨 꼭대기에 뭐 있다고 씁니까? 가공지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요 공가라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지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별도의 완처를 설치해서 여기에 전력선이 나란히 지나갈 때 뭐라고 한다? 병가라고 그래요. 병가. 당연히 높은 전압이 어디로? 위로 올라가죠. 병가. 이건 법규 시간에 배울 거예요. 항상 시험 문제는 요 이격거리죠. 병가는 위쪽에도 전력선, 아래쪽도 전력선. 근데 공가라는 게 있죠. 공가. 이건 뭐예요? 위쪽에는 전력선, 아래쪽은 뭐? 우리 가정집 전화기용 통신선이죠. 이걸 법규에서는 통신선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뭐라고 하느냐? 약전류 전선이라고 그래요. 약전류 전선. 우리 가정집 전화기용 통신선 등을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요. 이렇게 위쪽에 전력선, 아래쪽에 약전류 전선.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공가.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는 요거죠. 뭐 저압 75cm, 고압 1.5m, 그리고 공가는 35kV 이하까지만 가능. 이런 얘기는 법규에서 이제 외울 사항이고요. 이때 전 가섭선의 의미는 지지물 위에 있는 이와 같은 전력선, 맨 꼭대기에 가공지선, 공가를 한다면은 약전류 전선. 맞습니까? 하여튼 이 지지물 위에 있는 모든 금속선류를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전가섭선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지지물 위에 있는 모든 금속선류를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전가섭선. 이런 전가섭선을 잡아 끌어서 억류하거나 전선로가 끝나는 곳, 이런 데 쓰는 게 뭐다? 인류형. 그 다음에 이어서 내장형이 나오죠. 일명 이형이라고 하죠. 이형. 이건 주로 경관차가 큰 곳이요. 경관차가 큰 곳. 예를 들어서 한강을 횡단한다. 우리가 한강 중간에다가 강폭이 높다고 해서 지지물 하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드릴게요. 미리미리 외우세요. 표준 경관이에요. 항상 목주나 A종, B종, 철탑. 어차피 법규 시간에 올 거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외우세요. 목주나 A종 몇 미터? 150m. B종은 250m. 철탑은 600m. 표준 경관이요. 그런데 이걸 2배로 늘리는 거죠. 뭐라고 하냐? 장경관이라고 그래요. 장경관. 얘는 300m. 얘는 500m. 얘는 1200m. 물론 철탑은 단주일 때 달라집니다. 그런 내용은
법규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요. 일단 이 정도라도 외우란 얘기예요. 그러면 봐요. 지지물은 변하지 않는데 경관을 지금 2배로 늘렸죠. 당연히 전선의 굵기가요. 굵어지겠죠. 그러한 사항들은 법규를 참고해서 이제 외워야 되겠죠. 일단 오늘은 표준 경관 정도만 외우란 얘기예요. 그럼 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철탑은 장경관일 때 1200이라고 했죠. 1200. 근데 한강의 강폭이 하필 이게 1.5km, 1500m라면은 장경관이 1200이라고 해서 여기 중간에다가 철탑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경관차가 큰 곳에 쓰는 게 뭐다? 내장형.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또 하나. 뭐 나왔어요? 보강형이죠. 얘는 일명 A, B, C, D 이런 표현을 없어요. 나머지는 있는데 얘는 없어요. 보강형. 글자 그대로 이 보강형은 뭐냐? 여기 봐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지지물을 써가지고 전선로가 이어질 때 특별히 더 튼튼하게 제작된 지지물을 중간중간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이 전선로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쓰는 게 뭐다? 보강형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요. 이 지지물이 쫙 이어질 때 중간중간에 특별하게 더 튼튼하게 제작된 지지물을 하나씩 집어넣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전선로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쓰는 게 뭐다? 보강형. 바로 이 보강형에 관련된 법규사항은 마찬가지로 법규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늘어질 수는 없잖아요. 늘어지면 진도 못 나가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가 뭐냐? 비종 지지물과 철탑의 용도 및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우리는 지지물은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